국가 경제를 진단할 때 우리는 흔히 매월 발표되는 수출입 동향을 가장 먼저 들여다봅니다. 최근 무역 통계 지표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수출액은 여전히 수백억 달러를 기록하며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듯 보입니다. 정부와 언론 역시 반도체 수출 증가 수치를 앞세워 경제 기초 체력이 건재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거시적인 숫자들을 한꺼풀 벗겨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형적인 구조와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단일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벌어들이는 막대한 흑자 규모를 통계에서 덜어낸다면 무역 수지는 곧바로 참담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과거 우리 경제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다방면에서 고르게 성과를 내는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책연구기관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국인 중국에게 기술적, 가격적 우위를 역전당하고 있습니다. 물량 공세를 넘어 첨단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점유율 측면에서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신 수치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핵심 산업들이 어떻게 주도권을 상실해가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 보려 합니다. 국가 산업의 밑바탕인 석유화학 산업의 현주소는 현재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들은 거대한 중국 소비 시장을 배경으로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대대적인 증설을 단행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핵심 기초 유분 자급률은 사실상 100%를 돌파했습니다. 수입을 멈춘 것을 넘어 남아도는 물량을 글로벌 시장에 덤핑 수준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석유화학 업계의 마진은 손익분기점을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공장을 가동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한계에 봉착하면서 굴지의 대기업들마저 수십 년간 가동해온 핵심 시설의 가동률을 대폭 낮추거나 설비 매각에 돌입했습니다. 철강 산업 역시 중국발 거시경제 변화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의 심각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자국에서 소화되지 못한 수천만 톤의 잉여 철강제가 한국 시장으로 무차별 유입되고 있습니다. 톤당 수만 원 이상 저렴한 중국산 후판과 연령 강판의 파상 공세 앞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승부하겠다던 한국 철강사들의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 초반대로 위태롭게 주저앉았습니다. IT 기기의 눈 역할을 하는 디스플레이 산업은 기술 초격차라는 환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입니다. 과거 전 세계 LCD 패널 시장을 제패했던 우리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전면 철수라는 뼈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업계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즉 OLED 시장으로 전환하여 초격차를 유지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 조사 기관의 데이터를 보면 그 논리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쓰이는 중소형 OLED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던 한국의 입지는 50%대까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정부 지원과 자국 중심의 애국 소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점유율 40% 선을 위협하며 턱 밑까지 추격해왔습니다. 막대한 자본 투입을 통해 이제 그들은 애플의 하위 라인업에 패널을 공급할 정도로 기술적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대형 OLED 시장에서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라 믿었던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패턴이 LCD에 이어 OLED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확실한 먹거리로 추앙받았던 2차 전지 산업 역시 글로벌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깊은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한 3원계 배터리를 주력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주행 거리가 핵심 지표였던 시기에는 이 전략이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기조가 겹치면서 전 세계 완성차 제조사들의 최우선 과제는 성능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중국이 주도하는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입니다. 그들은 혁신적인 패키징 기술을 통해 LFP의 단점인 낮은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FP의 점유율은 이미 40%를 돌파하며 3원계 배터리의 파이를 맹렬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거인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산 배터리 채택 비중을 대폭 늘리면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은 눈에 띄게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전기차 완제품 시장 역시
배터리부터 조립까지 수직 계열화를 달성한 중국 기업들이 동급 경쟁 차량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한 전기차를 쏟아내며 유럽 시장의 안방까지 매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조업의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반도체 수출의 견조한 실적 덕분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과 함께 고대역폭 메모리와 고용량 디램의 수요가 폭발했고, 이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역대급 영업이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은 메모리가 아니라 연산과 제어를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분야입니다. 인공지능 가속기를 설계하고 모바일 두뇌를 만드는 글로벌 거인들이 이 거대한 생태계를 철저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메모리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안타까울 정도로 미미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시장에서 한국의 글로벌 점유율은 3%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칩을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선두 기업이 60% 이상의 점유율을 독식하는 동안 한국은 점유율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심각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 역시 미국의 통제 속에서도 자국 내 범용 생태계를 자급자족화하고 있는 경쟁국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 수출의 명운을 메모리 단일 품목에 거는 경제 구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치명적인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부가가치를 결정지을 진정한 전장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변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최근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측면에서 한국이 중국에 이미 뒤처지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었습니다. 경쟁국들은 강력한 규제 완화와 거대한 내수 시장을 무기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한국산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먼저 제품을 출시해 실제 데이터를 무더기로 획득하고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데이터 융단 폭격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의 식당과 물류 창고에까지 저렴한 외국산 로봇들이 무서운 속도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격차는 더욱 뼈아픕니다. 제조업이라는 하드웨어 생산에만 집중해 온 탓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모델을 훈련시킬 막대한 컴퓨팅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결국 미래에는 해외 기업들이 만든 플랫폼의 사용료를 지불하며 종속되는 철저한 하청 생태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쟁력 상실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위기는 대한민국 내부의 끔찍한 인구 구조 붕괴와 기형적인 인재 배분 시스템에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0.75명이라는 충격적인 지표는 향후 산업 현장에서 기계를 설계하고 기술을 연구할 젊은 엔지니어가 국가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릴 것임을 의미합니다. 지방 산업 단지들은 이미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숙련된 기술자의 빈자리를 채울 청년이 없어 공장의 명맥이 끊기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가의 핵심 지적 자산인 최고급 인재들이 기초과학이나 공학을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의과대학으로만 맹목적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 기형적인 쏠림 현상은 미래의 혁신 동력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인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만 몰두하고 이공계 연구실이 텅 비어버린다면 이 나라에서 세계를 뒤흔들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혁신의 발목을 무겁게 옥죄는 갈라파고스적 규제와 경직된 사회 시스템은 또 다른 치명적인 내부 약점입니다. 새로운 산업 플랫폼이 등장하려 할 때마다 기존 기득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여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됩니다. 좁은 내수 시장에서조차 낡은 규제의 거미줄에 걸려 기술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야심찬 창업자들과 자본은 규제가 적은 해외로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동시에 한국 경제는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갇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동맹국에게 기술적 단절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과 굳건한 자급 생태계를 구축한 중국의 홍색 공급망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과거의 완벽했던 삼각 무역 체제는 산산조각이 났고 양쪽 진영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샌드위치 국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차가운 경제 지표의 분석들을 조용히 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전통 제조업의 수익성 악화, 첨단 IT 시장에서의 지배력 상실, 인구 절벽과 지정학적 위기까지. 이 모든 객관적인 통계들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던 기존의 산업 공식이 완전히 시효를 다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늘한 진단이 곧 국가의 완전한 몰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를 정확히 직시하는 것만이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길을 빠르게 쫓아가던 패스트 팔로워 시대의 영광에 안주할 여유가 없습니다. 반도체 제조 중심을 넘어 부가가치가 집중된 원천 기술 분야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꽉 막힌 규제의 둑을 허물어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유연한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합니다. 오늘 밤 주식시장의 붉은 숫자에 잠시 안도의 미소를 지으시더라도 그 이면에 짙게 드리워진 국가산업 기초 체력의 한계를 냉정하게 복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표들이 뿜어내는 경고음을 정확한 나침반 삼아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금 단단하게 맞물려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